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넉 달간 수사해온 검찰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합니다.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지, 딸도 기소될지 주목되는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표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148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야4당은 표 단속에, 자유한국당은 반대표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위협적 조치를 취한다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북한과 미국 간 의사소통 창구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중국 음식점 등 식당 여러 곳에 100여만 원어치 가짜 배달 주문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경기도 성남에서 대출 사기범들이 닭강정 33만 원어치를 가짜로 주문한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지난해 전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금액의 4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한 채만 갖고도 종부세를 낸 경우는 46%나 늘어 집값 상승세가 반영됐습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2주가 지나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2억 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턴 전세 대출을 받고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대출금이 회수되는데 당국이 예외 조항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월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합니다. 넉 달간 이어진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건데요.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지, 또 조 전 장관의 딸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일가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벌여온 검찰. 4개월이 넘는 수사 끝에 검찰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내고 공소장 작성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여러 일정을 고려해 기소 시점을 신중하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를 연내에 기소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검찰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온 공수처 법안의 국회 표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정 교수의 공범으로 지목된 딸 조미 씨와 처남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관심입니다. 부인의 차명 투자 내역을 숨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WFM이 정경심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판 것을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로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힌 만큼 새해부터 시작될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수처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전략을 가다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예정대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표결만을 남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한 표결을 진행하자며 통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의견의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시키지 말고 선진화법의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 지읍시다. 4+1 협의체를 꾸려온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가결에 필요한 표 점검까지 끝냈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미
수차례 가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다 말씀드립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이탈표 만들기에 주력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창당에 나설지 모른다는 군소정당의 불안 심리를 공략하며 공수처에 반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파, 민평당, 대한신당 추진파의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4+1 협의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서는 아예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제안까지 등장했습니다.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이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한국당은 문희상 의장에 대한 사퇴 결의안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어느 당도 물러설 기색은 없어서 공수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극한 진통은 다시 재현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두 번째 영입 인재로 27살 청년 원종건 씨를 발표했습니다. 원 씨는 13살이던 지난 2005년 MBC 방송 프로그램 느낌표 눈을 떠요에 시청각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함께 출연한 주인공으로 방송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면서도 봉사와 선행을 꾸준히 이어왔다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원종건 씨의 각오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정치가 청년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정치는 청년들 생각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땅의 청년들이 때문에라는 말 대신 덕분에라는 말을 하게 할 수 있는 정치를 꿈꿉니다. 정치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났다. 정치 덕분에 학벌을 이겨냈다. 정치 덕분에 차별 없는 세상이 가까워졌다. 아이들과 청년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북한이 어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를 열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8일에 이어 보고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김 위원장이 조성된 정세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원회의가 계속된다고 언급해서 사흘째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하면 군사와 경제 강국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간의 의사소통 창구가 여전히 열려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위협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군사와 경제 강국으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 움직임들과 관련해 우리는 항상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치를 대가와 관련해 미국은 그런 시험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런 접근법을 취한다면 우리는 매우 실망할 것이고 그 실망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예고했던 성탄절 선물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 사령탑이 이처럼 강한 경고성 발언을 쏟아낸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러면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길 원한다며 북미 간의 의사소통 라인들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있어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외교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김 위원장이 성탄절 선물 위협을 재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비핵화 갈림길에 선 북한을 향해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언제든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큰 추위 걱정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7도로 예년 겨울을 3도나 웃돌고 있고요. 낮에도 기온이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2019년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오후 한때 중서부와 전북 지역 곳곳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호남과 제주 산간,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충남 서해안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4.7도, 대전 4도, 광주 6.7도,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10도, 광주 12도로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이후 뚜렷한 비 소식 없겠고요. 해돋이와 해넘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깨끗하게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성남에서 대출 사기범들이 닭강정 33만 원어치를 가짜로 주문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가까운 경기도 광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잇따라 일어나 경찰이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며칠 전 가짜 주문으로 피해를 본 경기도 광주의 중국 음식점입니다. 전화로 요리 45만 원어치를 주문받아 부근의 회사로 배달을 갔지만 알고 보니 가짜였습니다. 24명이라고 시켰다는데 돈은 못 받으신 거잖아요. 못 받죠. 음식 배달도 못한 거네. 시키지도 않은 건데. 이 동네에서는 이틀 새 같은 피해가 메뉴만 바뀐 채 반복됐습니다. 용의자들은 중국 음식점 외에도 식당 4곳에 시키지도 않은 음식 100여만 원어치를 이곳으로 배달시켰습니다. 치킨과 피자, 보쌈, 심지어 죽을 파는 식당도 피해를 봤습니다. 가짜 주문에 이용된 사람은 음식이 배달됐던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전화번호와 이름을 도용당한 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일당에게 협조하지 않자 협박성 문자를 받은 뒤 가짜 주문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뒤에 아시는 분들이 이거 작은 세탁 그런 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거라서 그런 면에서 솔직히 억울하고. 경찰은 성남에서 발생한 이른바 닭강정 주문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이 가까운 데다 범행 수법이나 대상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닭강정 사건의 피해자도 대출 사기에 연루될 뻔했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지역에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가짜 주문을 한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세종시 북악면에 있는 군부대 보급창고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가스 폭발 추정 사고가 나 8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LPG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8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엔 경기도 오산시 외산미동 세마대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좌석버스와 좌회전하던 1톤 탑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버스 승객 3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2분 경남 밀양시 동북동쪽 15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첫 지진이 일어난 뒤 1시간쯤 뒤인 새벽 1시 44분엔 같은 지역에서 진도 2.1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40% 이상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인원도 46%나 급증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서 46만 3천여 명이 1조 8,772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납세자는 16.7%, 종부세액은 11.3%가 각각 늘었습니다. 서울 시민의 종부세 납부액이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경기와 대전, 부산 순이었습니다. 구별로는 강남구 거주자가 가장 많은 3,943억 원의 종부세를 냈고 중구와 서초구, 영등포구, 송파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체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이거나 종부세를 많이 낸 법인의 소재지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주로 개인 소유인 주택분 종부세만 따지면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등 집값 상승을 주도한 4개 구민의 종부세가 상위 1위에서 4위를 휩쓸었습니다. 전국 주택 종부세의 42.4%, 서울 주택 종부세의 68.2%였습니다. 단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도 종부세를 낸 사람은 12만 7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46%나 급증했습니다. 집값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종부세를 낸 2채 이상 전체 다주택자가 1년 새 8.8% 늘어났고 11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종부세 납부자와 세액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의 2019년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59만 5천 명, 금액은 58% 증가한 3조 3,471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 4천 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3.6%를 기록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는 전세 대출을 받고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이른바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인데 금융당국은 예외 조항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전세대출 갭 투자 방지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보유할 때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대출 공적 보증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민간보증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차주에 대한 전세 보증도 제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할 것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신규 주택을 사는 행위, 즉 갭 투자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세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앞으로는 대출금을 바로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이르면 1월 중순 시행될 예정인데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9억 원이 넘는 주택이 있더라도 부부 가운데 한 명의 근무지가 바뀌었거나 자녀가 다른 지역 학교에 진학한 경우 부모 봉양과 자녀 돌봄 목적이라면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양쪽 주택에 본인과 부양 가족이 전입해 실제 거주하고 인사 발령문이나 재학 증명서, 의사 소견서 등의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예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간추린 생활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카드 자동 납부 통합조회 서비스와 상호금융조합 출자금, 배당금의 본인 계좌 이체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계좌 정보 종합 통합관리 서비스는 페이인포와 모바일 앱 어카운트 인포에서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 납부 명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배출 허용 기준을 실내 시험 배출 허용 기준의 1.5배 이내에서 배출량을 5% 더 줄인 1.43배 이내로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보내는 내일 밤 재하의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서울 보신각 주변 도로가 일부 통제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일 밤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새벽 1시 반까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종로 2가 사거리, 청계광장에서 청계 2가 사거리 등 5개 구간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자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된 교사가 모두 400명이었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스쿨 미투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제자 성폭행과 성희롱 등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는 686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파면된 교사는 85명, 해임된 교사는 315명이었습니다. 정직을 받은 교사가 123명, 감봉 66명이었습니다.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가 본격화된 지난해에는 교원 169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95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아직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은 제외됐습니다. 파면은 10명, 해임은 33명이었습니다. 교육당국이 지난해 말 학교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는 전문 상담 인력이 아무도 없다가 올해 7월에 1명이 채용됐는데 그마저도 계약직 신분이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16건이 신고됐지만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해 부실 처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스쿨 미투 이후 성희롱, 성폭력 전담 부서를 신설한 교육청은 서울, 대구 등 7곳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교원 양성 과정과 학교 교육 과정 전반에 성평등과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수업과 교육과정 등 학교 운영을 자율에 맡기는 걸 혁신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혁신교육을 현실에 맞게 혁신하는 게 내년 서울교육정책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주도 학습 능력 제고를 위한 혁신 교육이 내년이면 서울에서 시작된 지 10년이 됩니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220여 곳으로 늘었지만 초등학교가 대부분이고 고등학교는 14곳 정도입니다. 토론과 체험 위주 수업으로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대로 혁신학교 전환이 잇따라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혁신 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내년 교육정책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 한계를 평가하고 앞으로 또 주요한 사업들을 그다음에 정책들을 어떻게 마무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혁신교육의 혁신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기초학력 평가를 철저히 해 학부모들의 학력 저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 인원고 사태와 모의선거 수업 등에 따른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울교육청은 공론화를 마친 학원 일요 휴무제는 내년 2월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생의 학습권 침해 지적에 주변 지역 학원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 학원 운영자 등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시행은 불투명합니다. 내년 총선 때 초중고 40곳에서 진행될 모의선거 수업에 대해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교육의 정치 편향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원고 사태를 계기로 교육청이 정교조 등 진보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착수한 사회 현황교육 원칙 마련에도 교총은 못마땅한 입장입니다. 혁신 교육의 혁신 방향과 이해관계가 첨예한 학원 일요 휴무제, 교육의 정치 편향 논란 등 산적한 난제를 조희연 교육감이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인 올해 영화계에선 여러 기록들이 쏟아졌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해외 영화상을 휩쓸며 새 역사를 썼고 천만 영화도 5편이나 나왔습니다. 영화 관객 수도 늘었지만 우리 영화계에는 씁쓸함도 안겨준 기록이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Parasite of Bong Joon-ho.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거머쥔 봉준호 감독.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 영화사에 큰 획을 그은 그의 도전은 오는 2월 미국 아카데미상까지 겨냥하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생충과 함께 올해 1000만 관객을 넘은 영화는 5편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5편 가운데 3편이 미국 월트 디즈니의 작품으로 디즈니 제국이라는 말을 실감케 했습니다. 디즈니를 앞세운 해외 대작 영화의 공격으로 고질적인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비수기에 관객들을 극장으로 모을 수 있는 디즈니의 힘도 무시할 수 없어 우리 영화계에 큰 과제를 안겼습니다. 그 디즈니는 디즈니의 길이 있고 한국은 그 기생충처럼 어떤 그 우리만의 어떤 색깔과 우리만의 현실에 기댄 현실을 근거로 하는 그런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이 전략이 있거든요. 올해는 82년생 김지영과 벌새 등 여성 감독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첨예한 젠더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는가 하면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을 통해 상업성과 작품성 면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부 약진에도 불구하고 500만 명이 넘는 이른바 중방 영화는 사실상 실종된 해였습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할리우드 대작의 공세 속에서 우리만의 이야기의 힘이 무엇인지 고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미국 CNN 방송이 지난 10년간 세계 대중문화는 한류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시대였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향후 10년도 한류의 성장이 확대될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김희중 기자입니다. 2019년 BTS와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신기록을 세우고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의 감독 봉준호는 미국 지미 펄런 토크쇼에 출연해 한국어로 말했다. CNN 방송이 지난 10년간 한류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급성장을 조명한 기사 머리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2009년 레이디 가가와 아바타 등 미국 음악과 영화로 대변되던 세계 문화의 중심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 예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선풍적 인기도 언급했습니다. 세계적 패션 잡지 보그와 엘르가 엠마 스톤 같은 톱스타 여배우들도 인정한 K-뷰티 상품을 다룬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같은 한류의 영향력 확대 배경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인한 대중문화 소비 방식의 변화와 다양성에 대한 요구 등을 꼽았습니다.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어 수강자와 한국 방문객 증가, 아시아 남성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변화를 그 파급 효과로 거론했습니다. CNN은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해 아시아가 문화적으로 더욱 중요한 세력이 돼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대중문화가 향후 10년에도 그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경제정치적 힘을 키워온 중국은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서구 대중문화에 이렇다 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148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야4당은 찬성표 단속에 자유한국당은 반대표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자유한국당은 기본 자질과 함께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여부를 따질 예정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적임자임을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1%포인트 오른 49.7%, 부정평가는 1.5%포인트 내려간 46.5%를 기록해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부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어제 저녁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가스 폭발 추정 사고가 나 8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엔 세종시 군부대 보급창고에서 불이 나 자재 등이 연쇄 폭발하면서 치솟는 불길과 연기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저녁 6시 본회의 개의 사실을 알리고 본회의에 30분 앞서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오늘 표결에 붙여질 법안은 앞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4+1 협의체에서 수정해서 다시 내놓은 것으로 검사와 판사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공수처법 설명에 열을 올렸습니다. 시대적 사명이다, 좌파 집권 압법이다 등 같은 법을 두고 정반대 해석이 나오는 와중에 새로운 수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공수처법 쟁점을 나연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찰을 말 잘 듣는 충견으로 만드는 목줄이 될 것입니다. 권력을 통제하는 기구가 될지, 권력의 또 다른 도구가 될지 공수처를 보는 시각은 엇갈립니다. 휴일 오전 전문가 설명회까지 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로 전락할 것이란 경고를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만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다, 기소를 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고 그 공수처는 대통령 쪽 사람으로 처장을 임명을 해놓으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이 절대적인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후보 추천위원이 야당 추천위원입니다. 그리고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만 후보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또 공수처법 24조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원안의 무제한 이첩권을 제한하고 조기에 사건 담당 기관을 결정하기 위해 도입한 장치라며 원안대로라면 또 문제 제기했을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 경력으로 완화된 것을 두고도 한국당은 민변 출신 변호사로 채우려는 조치라고 의심하는 반면 민주당은 그 어떤 특검이나 기구보다 더 엄정한 자격 요건이라고 반박합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도 공수처를 견제하도록 하고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별도 수정안을 냈습니다. 기소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견제를 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패스트트랙의 무제한 토론, 쪼개기 국회까지 국회법상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공수처법 표결 직전에 이른 여야는 이제 마지막 수단인 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함께 전직 민주당 대표였던 추 후보자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본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해 청와대 내부에 생중계되는 오늘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 해의 국정 운영을 돌아보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새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 힘써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부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2월 4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1.1%포인트 오른 49.7%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5%포인트 내린 46.5%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5%포인트 높아진 41.4%, 자유한국당은 0.5%포인트 오른 31.4%로 집계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4.4%, 정의당 5.7%, 민주평화당 1.3%, 우리공화당은 1.4%로 각각 한 주 전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25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 수사가 빠르게 윗선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수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울산시장 경선 포기 논란의 당사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검찰에 출석합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출석하기로 했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 전 최고위원은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최고위원은 고위직 제안이 경선 포기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배 총영사직 등은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친구들과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겨냥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수첩의 내용은 굉장히 악의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송병기 수첩을 읽어봤을 뿐 그러고 내용은 굉장히 악의적이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송병기 씨한테 만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랬는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이미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송병기 제보를 전달한 백원호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연일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인 송철호 시장과 한병도 전 수석 등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1일 열릴 예정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협적 조치를 취한다면 군사와 경제 강국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현지 시각으로 29일 미 ABC 방송의 디스위크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의 행동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치를 대가와 관련한 질문에는 대응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갖고 있다며 특히 우리의 실망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배출수의 방사성 물질량이 한국 원전 배출수의 1% 이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자료에 근거한 지적이었다는데 일각에서는 사실 오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당시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 정부 자료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후쿠시마 제1원전 배출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한국 원전 배출수의 100분의 1 이하라고 지적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016년 후쿠시마 원전 서브드레인에서의 트리튬 배출량이 연간 1,300억 베크렐이었는데 한국의 월성원전이 액체 상태로 배출한 트리튬은 약 130배인 17조 베크렐이었다는 겁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평가에 따라 유럽연합과 바레인 등이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축소한 움직임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케이는 아베 총리의 언급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박 등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염두에 두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논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언급했다는 배출수와 우리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오염수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제의 오염수는 아베 총리가 거론한 서브드레인에서 나온 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이 청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했고 아베 총리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2020년 새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 아침 세미탄파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 퇴근길 서울 기온이 0도 선까지 떨어지겠고요. 내일 아침은 영하 10도로 기온이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중부와 전북 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찬 공기가 남아하는 밤 사이에는 해기차로 눈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호남과 제주 산간에 최고 5cm, 충남 서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고 해안과 해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지방은 오후 한때, 남부지방은 밤 한때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올해 해넘이와 새해 해돋이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깨끗하게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해는 강릉이 5시 15분, 서울은 5시 23분쯤 감상할 수 있겠고요. 경자년 첫 해는 독도에서 7시 26분 가장 먼저 떠올라서 서울은 7시 47분, 광주는 7시 41분에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세종시에 있는 군부대 보급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에 있던 자재 등이 터지며 엄청난 폭발음이 들리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컴컴한 밤하늘이 온통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세종시 북악면에 있는 군부대 보급창고의 난불로 안에 보관하고 있던 자재 등이 연쇄 폭발한 겁니다. 위협적인 불길과 연기만큼이나 멀리서도 선명하게 들린 폭발음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밖에서 처음에 이렇게 좀 빵빵 뭐 이렇게 폭죽 터지는 소리처럼 이렇게 나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가보니까 불빛이 너무 빨갛게 연기도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소방은 신고 직후 관할 인력과 장비를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지만 잇따른 폭발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만 따로 떨어진 단독 창고라 불길이 다른 건물로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지만 혹시 모를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한쪽이 완전히 부서져 나갔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가스 폭발 추정 사고가 나 8명이 다쳤습니다. 소방은 건물 내부로 LP가스가 유입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택시기사가 휴대전화에 잠금이 걸려 있어 주인에게 돌려주기 어렵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잠시 몰래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받은 급여 모두를 반환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을 상대로 실업급여 반환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40만 원만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술 취한 직장 동료에게 모르는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를 빌미로 조폭을 동원해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와 3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1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주로 쓰이던 로봇이 어느새 우리 생활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과 요리를 도맡는 것은 물론 AI를 이용한 중장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년 전 개봉한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 바이센테니얼맨입니다. 영화가 그려낸 미래 사회인 2005년에는 집안일을 뭐든 해내는 가사 로봇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을 눈앞에 둔 오늘날의 세상은 어떨까요? 앱으로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 오토바이 대신 로봇에 담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와 비슷한 속도로 열심히 달리는 배달 로봇. 잠시 지나갈게요. 주문자를 만나 무사히 음식을 전달합니다.
이제 실외도 저희가 어느 정도 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제 로봇으로 뭐 건물 안이든 아니면 바깥에서도 주문하셨던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달 로봇은 호텔에도 등장했습니다. 물이나 수건 등 필요한 물품을 AI 스피커에 얘기하면 로봇이 객실로 가져다 줍니다. 뷔페 명코너에서는 요리사 대신 요리하는 로봇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재료를 끓는 물에 데친 뒤 다시 그릇에 담고 국물까지 부어주며 완벽하게 맡은 일을 해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비어있는 상태로 중장비들이 자연스럽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모든 것을 무인화 자동화한 미래의 모습인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대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또는 굉장히 힘든 그런 공간에서 생산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모여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다음 달 미국 CES 전시회에서도 로봇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류의 삶을 바꿔나갈 것인지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진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조간 1면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총선 뒤흔들 유스퀘이크 온다. 유스퀘이크는 청년층의 반란을 뜻하는데요. 선거법 개정으로 새로운 유권자가 된 만 18세가 50만 명에 이르는 등 오랜 기간 한국 정치를 장악한 지역이나 이념 대신 세대 투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2019년 재테크 승자는 금. 올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금의 수익률이 정기예금의 10배인 20%에 달했다고 합니다. 청년 정책 새롭게 쓸 18살 젊은 표가 온다. 한겨레 신문도 선거 연령을 일면에서 다뤘는데요. 모의 선거 교육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연말 땡처리하듯 쟁점 법안 밀어붙이기. 여당이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 공수처법 처리를 예고했다는 보도인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연 이틀 당 전원회의를 주재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신이 설정한 연말 협상 시한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신년사를 통해 노선을 수정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서 눈에 띄는 기사 보시죠. 공수처 독소조항 뺀 권은희안 뜨자 여당 이탈표 촉각.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권은희안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범여권이 만든 공수처법 수정안 대신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조국이 윤석열 지켜줬는데 섭섭하다는 박범계와 예정 봐서 수사 접으라는 거냐는 진중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말말말입니다. 쓰레기 감축 총력전. 새해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 폐기물을 10% 이상 줄여야 하는 총량제가 시행되면서 지방정부에 비상이 걸렸다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할당된 총량을 초과한 지방정부에 대해선 수수료를 갑절로 물리고 또 생활 폐기물 반입을 닷새 동안 정지시킬 방침이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977년 첫 선을 보인 스타워즈가 9번째 에피소드인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요. 여성 감독을 처음 발탁하고 동성애를 다루는 등 숱한 화제를 몰고 왔던 스타워즈 시리즈는 끝나지만 스핀오프 작품들이 언제든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일보는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테러 대응 협력을 비롯한 일련의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 내에서 테러 행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미국이 공유해 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대테러전에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이 북한 문제를 논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리주의 반군이 대규모로 포로들을 맞교환했습니다. 무력 분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측 간의 포로 교환은 반군이 통제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한 검문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124명을 반군 측에 넘겨줬고 반군은 우크라이나인 76명을 석방했습니다. Я приехала в гости к родителям и, к сожалению, больше выехать не смогла. У меня на тот момент был 2-летний ребенок, который 3 года ждет мать домой. 이날 포로 교환은 지난 9일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열린 파리 4개국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합의하면서 성사됐습니다. 당시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말까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의 전면적 휴전 이행과 포로 교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포로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무력 분쟁 해결 전망이 한층 밝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가 지난 2014년 3월 러시아에 병합된 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칠러 분리주의 세력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무장 독립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양측 간의 충돌로 지금까지 14,000명 이상이 숨지고 1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교회에서 총격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오전 텍사스주 포트워스 북서부 화이트 세틀먼트에 있는 웨스트 프리웨이 교회에서 엽총을 든 남성이 예배 도중에 걸어나와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교회 관계자들에 의해서 사살됐다고 현지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지구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연이 선사하는 색다른 체험을 하려는 여행객들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했던 여행 핫플레이스 이종수 기자입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하얼빈 얼음과 눈 축제. 8,000명이 넘는 근로자와 조각가들이 합심해 중국 북쪽 끝 하얼빈을 빛나는 겨울 왕국으로 바꿔놓습니다. 영하 47도 강추위 속 결혼식도 극한 체험과 볼거리를 찾는 여행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겨울 하늘에 펼쳐지는 대장관 오로라 체험은 여행객들 버킷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빙하가 깎아 만든 골짜기 피오르의 절경과 함께 아이슬란드가 핫플레이스인 이유입니다. 생태계 대재앙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랄해는 모험적인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무모한 영농과 관계로 물이 사라져 바다까지 드러난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호수 아랄해의 황량한 풍경이 충격적입니다. 동화에 나올 듯한 흥미로운 이 동굴은 크리스탈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페인 작은 해안 도시 풀피에서 1999년 처음 발견돼 올해 공개된 이색적인 크리스탈 동굴에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북극 지역은 생태 관광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쇠빙선을 타고 북극곰처럼 보기 드문 동물들을 눈앞에서 보는 이색 경험이 매력입니다. 그리스 페리스테라 섬 해변은 침몰한 화물선으로 다이버들에게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기원전 5세기 말에 가라앉았을 것으로 보이는 침몰 화물선에서 나온 수천 점의 그리스 항아리와 꽃병들을 수중에서 보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새해 첫날 해돋이 명소 찾는 분들 많으시죠? 일출 명소가 많은 동해안에선 새해 해맞이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송세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정동 쪽에 있다 해서 이름 붙여진 강릉 정동진. 해맞이 명소답게 벌써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2019년 끝자락, 저마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는 설렘이 교차합니다. 네,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동해안에서는 오전 7시 30분에서 40분쯤 새해 첫 해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일출 명소마다 해맞이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강릉 정동진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모래시계 회전식이 열리고 경포에서는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한 날씨가 많이 추운 관계로 백사장 곳곳에 난로와 또 저희들이 핫팩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와 북녘 땅이 보이는 동해안 최북단 고성 통일전망대에서는 평화를 기원하는 범종 타종식이 열립니다. 양양 낙산과 동해 망상에서는 소망을 비는 제례와 길놀이가 각각 준비돼 색다른 추억을 선사합니다. 각 시군은 되풀이되는 바가지 요금 시비를 줄이기 위해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맞이 명소마다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Parasite of Bonjour.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 영화 사상 첫 황금 종려상의 주인공이 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수상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치료제가 없어. 폐사율 100%. 30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핏물이 인근 하천까지 흘러들어. 돼지 썩은 물처럼 토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싫어. 이번 태풍의 위력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무려 7개의 태풍이 관측 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홍화수가 터지면서 우리 번지는 게 눈앞으로도 보이고 아비도 아니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쟁터 같습니다.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DNA가 일치하는 대상자가 연쇄살인만으로도 치를 떨게 했던 이춘재가 살인을 자백한 다른 살인 사건과 30건이 넘는 성범죄까지.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의 유착, 마약 투약, 성접대 의혹. 저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동료 연예인의 대화방에서는 정준영 씨가 황금폰을 갖고 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집단 성폭행을 한 가수 최종훈 씨. 일부 아이돌의 불법 행위. 그 끝이 어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초강수파들을 꺼내들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역대 최고가를 풍선 효과가 17주 22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14주 연속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수습에 나선 정부.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 종부세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효과가 미지수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만을 제외하고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시작된 자발적인 국내운동의 열기 속에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 정보보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 역사적인 사상 첫 남북미 정상회동입니다. 역사적인 만남이 난관과 장애를 꽉 막혔던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이상의 발사체가 발사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더라. 당분간 남북 관계도 경색 국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20대 국회는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경호권까지 발동했지만 시계를 되돌린 후진적인 모습에 동물 국회라는 오경을 하는 20대 국회. 사결 연승을 선포합니다.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딸의 논문과 장학금 특혜 의혹, 표창장 위조 의혹.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정한가 불공정한가.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펼쳐지고 있는 극단적인 광장에서의 세대결 속에 대립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역대급 순위 경쟁이 펼쳐진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시즌을 돌아봅니다. 프로야구 두산과 프로축구 전북, 이 두 팀 모두 기적의 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죠. 허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회 말 투아웃에서 터진 허경민의 2타점 적시타와 대타 김인태의 동점 3루타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침내 박세혁이 9회 말 끝내기 안타로 긴 승부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 미라클 두산은 드라마 같은 정규리그 역전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선두 SK의 9경기 차까지 뒤졌던 두산이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만들어낸 프로야구 사상 최다 경기차 역전 우승 대기록입니다. 144경기의 마지막,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 타석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끝내기를 치고 저희 팀이 우승을 하고 정말 제가 꿈을 꿨던 그런 장면을 제가 한 것 같아서 너무 꿈꾸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의 기적은 한국 시리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1, 2차전 모두 극적인 끝내기 승부로 키움을 제압한 두산은 4차전에서도 대역전극으로 승부를 결정하며 4전 전승으로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두산 야구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게 또 두산이고 그러다 보면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두산인 것 같아요. 전북의 3년 연속 우승 역시 각본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손준호의 헤딩 결승골로 마지막 경기에서 이긴 전북은 전광판을 통해 울산의 패배를 확인한 뒤 극적인 역전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승점 3의 격차를 따라잡은 뒤 다득점에서 앞서 기적 같은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Quando se joga futebol e quando se treina, não é? E uma equipa campeã é sempre uma equipa campeã, mas a pressão, a gente tem que gerir a pressão e tem que saber gerir a pressão. 어느 해보다 치열한 순위 경쟁이 펼쳐졌던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믿기 힘든 역전 드라마와 함께 마지막 우승팀이 결정된 2019년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EBS 인기 캐릭터 펭수와 함께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을 울릴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류현진 선수가 이적 계약을 마무리하고 오늘 귀국함에 따라서 펭수 등 앞서 선정한 시민대표 11명과 함께 타종 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퇴근길에 대비해서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4도로 큰 추위가 없지만 내일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낮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중부와 전북 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는 밤 사이에는 해기차로 또다시 눈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호남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 충남 서해안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고 해안과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 한때, 남부지방은 밤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4.8도, 대전 4도, 대구 2.3도로 큰 추위는 없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10도, 창원과 대구 12도, 울산 14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해넘이와 해돋이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깨끗하게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